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너무 흥분되고 자랑스러워서 한국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귀화를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귀화를 고민하는 외국인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국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긍심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국어에 흥미가 많았어요. 어릴 적부터 영어를 잘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제게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저희 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영어권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었죠. 저는 무작정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모두들 미국을 선택하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 친구 나디아는 달랐습니다. 나디아는 일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나디아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가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 문화를 공부하는 것을 보며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나디아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일본어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일본어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요즘 일본어 공부하느라 바쁘지?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떠니?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K-팝이나 드라마, 열풍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본어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의 안목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너무나 아름답고 과학적인 글자라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이 점이 일본어와는 달랐어요. 일본어는 수많은 한자와 복잡한 문법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디아도 응원해 주었죠.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발음과 억양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발표를 마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극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동의와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죠. 제가 입학할 때와는 달리 졸업할 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을 통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는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고 한국에서 직접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을 통과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결심을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제 열정과 결심을 보고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학원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길목마다 설치된 CCTV 덕분에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죠.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고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비쌀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무료라니 말도 안 되었어요.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함을 경험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저는 한국의 한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큰 기회였고 저는 열심히 일하며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한 사건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취재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러시아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소녀와 인터뷰를 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기술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소녀는 러시아에서 치료가 안 돼서 수소문 끝에 친척이 있는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들은 같이 못 오고 친척들은 바빠서 병원에는 혼자 입원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혼자인 어린 소녀를 세심하게 챙겨주어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녀는 처음에 얼굴에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피부병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치료를 받으며 의료진 덕분에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의료 체계가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한국이 제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제 결심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의 귀화 결심에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당황한 듯이 물으셨습니다. 귀화라니, 소피아. 너 정말 진지한 거니? 한국은 너에게 좋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내 뿌리는 러시아야. 우리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니?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 당황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러시아를 사랑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너무 소중해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제 미래를 한국에서 그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귀화는 너무 큰 결정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너의 정체성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가족과의 연결을 끊는 느낌이 들지 않겠니? 부모님의 반대와 걱정이 담긴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줬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제 결심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소피아,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항상 내 뿌리는 러시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언제든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부모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해요.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귀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험은 어려웠지만 대학에서 배운 한국 문화 덕분에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는 분리수거 방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지역마다 달라서 많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귀화에 통과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권이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요즘도 가슴에 품고 다닌답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 있는 여동생과 통화하다 보니 너무 보고 싶더군요. 서로 바쁘게 살아서 가족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휴가라고 했는데 딱 그 시기가 제가 런던으로 출장이 있는 일정과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런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귀화하고 처음으로 한국 여권으로 해외에 나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싶었는지 몰라요.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한국 여권 파워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동생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건지 너무 설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런던에서 2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함께 들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 3시간이 지나도 여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나 확인해 보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여동생이 안 나오니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 여권 덕분에 입국 심사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여권일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서류 절차도 어려웠어요. 요즘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는 꼭 대사관을 직접 가야 하더라고요. 한국은 무비자여서 얼마나 편한지요. 어쨌든 저는 업무상 온 거라 여동생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난감했어요. 우선 여동생에게 함께 묵을 숙소로 가 있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업무를 보러 갔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 갔더니 여동생이 씩씩거리며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여동생은 러시아에서 런던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잘 받아서 왔는데 공항에서 계속 입국 심사가 길어졌다고 해요. 왜 왔냐? 런던 갔다가 왜 다시 러시아로 안 가고 한국을 가느냐? 왜 혼자 런던에 왔느냐 등 의심하는 질문들을 했고 언니를 만날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럼 언니는 어디 있냐고 해서 호텔에 있다고 하니 안 믿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사무실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한참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나랑 같은 러시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 한국으로 귀화한 거 알지?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어. 그렇다고 내가 러시아가 싫어서 한국으로 귀화한 건 아니야. 한국은 정말 너무 좋은 나라야. 나도 잘 몰랐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지? 그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 정도로 좋은 나라란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 심사할 때 거의 프리패스야. 별다른 질문도 거의 없고 나는 한국인 외모가 아니어서 한국 여권이 맞냐고 가끔 의심을 받기도 해.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그만큼 좋고 나쁜 사람들이 위조도 많이 하거든. 이게 국가의 위력인 것 같아. 나는 러시아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상이 참 넓다는 걸 알게 됐지. 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본인이 하루 종일 고생한 것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하더군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밤새는 줄 모르고 했답니다. 저는 업무상 간 거여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회사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동생과 함께 왔어요. 저는 동생에게 어디를 보여주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보여줄 곳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 줄을 서서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동생은 외국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죠. 동생은 런던에서의 악몽이 떠올랐는지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있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입국 심사 줄을 섰어요. 동생은 입국 심사대가 많은 것과 인천공항의 규모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니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마도 한국 여권으로 위조하는 일이 많아서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한국 여권인데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나가게 되었고 동생은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언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동생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동생은 엄청 신기하다는 듯 저에게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말이 맞나 봐. 내가 귀화한 언니랑 함께 왔다고 하니 언니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바로 심사를 해줬어. 런던에서는 절대로 안 믿고 나를 의심하고 힘들게 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 그리고 공항이 너무 좋은데? 동생은 긴장을 한 탓인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흥분의 연속이었죠. 화장실도 엄청 좋아. 언니, 한국 정말 좋다. 공항 안에 편의점도 있어. 우리 러시아 공항은 편의점 없잖아.
물 사려면 레스토랑에서 5배 주는 금액 내고 사야 하는데 한국은 안 그렇네. 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동생은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듯이 신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유일해. 그래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3개나 된대. 언니는 좋겠다. 비자 받으려면 돈도 들지만 그 각종 서류 준비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나는 비자가 안 나올까 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런데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다니 이건 회사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엄청 장점 아니야? 심지어 미국도 7위, 중국은 무려 63위인데 그래서 동양인들이 한국 위조 여권을 많이 가져온대. 해외에서 한국 여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고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인 갈등 가능성이 작은 나라라서래. 한국 여권을 도둑질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언니도 여권 조심히 잘 간수해야 돼. 한국 여권과 러시아 여권은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는 여권 이야기로 한참 대화를 나누며 동생을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동생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언니 성공했구나 하면서 울음을 터뜨려서 깜짝 놀랐답니다. 동생은 이것저것 질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파트로 들어서는데 입구 차단봉을 보며 뭐야 이게 언니 비밀 요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파트 입주민 소유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차단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단봉이 세워져 있는 입구 앞에 시큐리티라고 적어져 있는 보안업체 직원도 있는 걸 보고는 언니 성공했네라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동생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너무 더러운 거 아냐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동생에게 실내용 슬리퍼를 챙겨주었더니 동생은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집을 비웠는데 집이 따뜻하네라고 물었어요. 한국은 IT가 발전돼서 너 춥지 말라고 언니가 미리 핸드폰으로 보일러 틀어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진짜 뭐 계속 신기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곤 런던보다 한국 바닥이 더 좋다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동생은 계속 한국 여권이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 사실 언니 한국어가 갔을 때 친구들이 다 놀렸었어. 나도 한참을 언니 무슨가 갔는지 이야기도 안 했어.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언니가 영문학과 못 가고 한국어가 간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그런데 언니가 한국으로 귀화까지 한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했었지. 걱정도 많이 했어. 한국에는 가족도 없는데 그 작은 나라 가서 언니가 진짜 행복한 건 맞을까 하고. 그런데 이런 내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거였네. 다음엔 부모님이랑 같이 올게. 부모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이 걱정하셨어. 엄마가 아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럼 우리 유럽 가도 언니만 프리패스로 지나가는 거야. 런던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웠는데. 동생의 계속된 한국 칭찬에 제 어깨가 한참 올라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제가 귀화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생활하는데도 편리하고 좋고 세계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나라랍니다. 그냥 이뤄진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선진 문화에 좋아해요. 한국 고사성어로 옹고지신이라는 한국은 이런 게 잘 되는 나라랍니다. 전통을 승계하고 그것을 금방 소화해버려서 더 발전시키거든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반응을 할 거랍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소피아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파워는 강력합니다. 귀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